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매경신문에 2019년 서울 머니쇼가 있네요. 이 분야에서 특히 부동산 파트만 제가 따로 띄어서 서울 머니쇼라 해서 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서울 머니쇼 부동산 관련 세미나가 있고요. 1일차에는 월천대사 제네시스 박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절세 전략 5월 16일에 있고요. 부동산 경매 시장 주목하라 경매로 10억 벌기 이렇게 손지어서 백석기 박희철님이 있고요. 똘똘한 건물주 되는 틈새 투자 비법과 임대 수익 높이는 밸류업 기법 김민수님이 있고요. 효자 노릇하는 부동산은 소규모 주택정비 도시재생이 답이다 서영식님이 있고요. 바뀌는 환경에 새롭게 해석한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의 가치에 주목하라 박갑수님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2019년에서 20년까지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이남수, 안명수, 한명진 분이 5월 17일 11시부터 있고요. 규제 속에서 찾은 미래가치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김학열 분 그 다음 시간부터 있고요. 지금은 쉐어하우스 투자 시대 월급쟁이 당신은 제2의 월급을 받자 김진영님이 5월 17일부터 있고요. 지역별 슈퍼 부동산 베스트 10 고종환님이 5월 17일 16시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3일차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혼돈의 부동산 시대 생존 전략 강용원 신기원님 5월 18일 12시부터 있고요. 그래도 부동산 부자들이 아는 알짜 부동산 투자 해법 고중선님이 그 다음 시간부터 있네요. 네, 그다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가 계속 하락, 하반기 반등, 고수의 선택은 해서 제목이 있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 약보합으로 전망했고요. 유망 투자 상품은 신규 분양, 경공매,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꼬마빌딩, 개발 예정 토지. 이건 뭐 다 좋은 소리죠. 신규 분양도 좋은 거고 경공매 싸게 사서 좋은 거고 다가구 주택도 월 수입 많아서 좋은 거고 상가주택도 뭐 이거 다 꼬마 빌딩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개발 예정 토지 이거는 LH나 뭐 이렇게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내놓은 땅들이에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무조건 돈 되는죠. 그다음에 고준석 동국대 견임교수는 강부합 상태로 전환 신축 아파트 상수 재개발 재건축은 약부합 강남 입주 예정 아파트 투자하시라고 그러네요. 김학년 일본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인데 서울권 신규 아파트만 강시할 거고 전매 풀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만 투자하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박학수 KB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은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고 수도권 약법세, 지방약세, 환경변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튀어나왔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락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 우려가 사라졌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시의 부담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강동구도 상당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연장에서 본격적으로 풀어줄 부동산 꿀팁에 대해서 아낌없이 공유하였다. 김학년 소장은 현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한 시장으로 진단했는데 안개 속 주택시장에서 오를 곳은만 오른다고 했고요. 올해와 내년에 무주택자 실주자 내집 마련 최적의 기회가 올 거라고 했네요.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러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라 이런 건데 통상 투자자 실거주자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죠.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나는 또 비싸게 사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사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사야 정상이겠죠. 김 소장은 혼돈의 시장에서도 10년 이상 거주할 적에서는 새 아파트라면 지금도 사도 된다고 단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의하고 특히 서울 지역은 뭐 어디든지 사서 새 아파트는 사시는 것 자체가 다 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면 고종환 원장은 최소 1, 2년은 안정세로 예상했다. 별로 안 오를 거라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 동안 안 오르겠다라고 표현한 건데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에는 3, 4년 뒤에는 반등을 많이 할 것이다.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규제를 왕창 했을 때는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뭐 더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어떤 정권이 됐든 이것을 계속 쪼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정책은. 제가 말했죠. 국가가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자기네들이 월급부터 힘들어진다니. 그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본인들 급여도 몇 개월 동안 절반밖에 못 주고 할 정도인데, 부동산은 정권하고 상관없이 세금이 안 걷어지고 거래가 안 걷어지면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는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 저는 풀 거라고 봅니다. 원장 거래량과 같은 선행지표 10년 주기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앞으로는 1, 2년간은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2021년부터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줄어들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장은 투자 유망 지역으로 삼성동, 종합운동장, 청량리, 상봉역, 서울대 입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도시재생구역을 비롯 하남, 성남, 용인, 처인구, 상기 신도시 예정지로 꼽았고, 투자 유망 상품은 도심권, 직주권, 중소형, 시아파트, 오피스텔을 추천했다. 박합수 의원은 10년 미래 가치 위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고, 미래 가치 등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수도권 발전축과 지방 부동산 개대주에 주목하는 수도권의 발전축의 변화는 시흥시, 남양주시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은 서부구 일산과 동남우 분당이 있고, 향후 시흥과 남양주 출현은 동북과 서남을 연결하는 X자 발전축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박 의원은 지방 부동산 기대주로는 요수, 통영, 속초, 서귀포, 부산도 꼽았네요. 고준족 교수님은 우선 종잣돈을 탈하지 말고, 부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항상 종잣돈에 넉넉하지 않았답니다. 그들도 자동차의 해외여행과 같은 소비를 처음부터 내 집 마련에 종잣돈을 키우기에 집중했고, 그런 해외여행 안 갔다 이거죠. 자동차 안 샀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궁합 탓을 하지 마라. 부동산 궁합 탓을 하지 말고, 서로 실패하더라도 궁합 탓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집 사도 되나요? 강영우, 신경 끝장 토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 부동산은 부동산 스터디 강영훈과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 신경훈 건국대 교수가 시장 진단과 알짜 부동산을 놓고 끝장 토론을 펼친다고 하시네요. 심 교수님은 토론을 앞두고 입지와 투자 해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은 입지라면 저점 매수가 좋아 보인다고 말하며 실수요자들이 금매를 집을 잡을 것을 조언했고요. 강 대표는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이 있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가격이 조정되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접근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운신 폭이 좁아진 투자자들을 위한 가이드레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수 대표님하고 소영수 대표님은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가 인구 골목 상권을 찾아라. 수익형 도시재생 투자 전략. 그는 가장 좋은 상권 입지는 20, 30대 젊은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 인근 기존 핵심 상권이 연계되어 있는 저평가된 골목 상권이라며,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3천만원 전후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요. 대지 면적, 여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한 종류는 주택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진행하는 초민이 재건축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사업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좋은 땅을 사거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공사비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 서 대표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가장 핫한 부동산 상품은 수요자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추천했습니다. 도시 생활 안정지에 이루어지는 코워킹, 청년 창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최대 80%까지 허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네요. 간략하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 할 사람들은 물론 문재인 정권 더 기다렸다가 3, 4년 차 이렇게 했었을 때 서울권은 사셔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사도 되냐면, 서울에는 아파트 있잖아. 공급률이 한번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률은 100%가 됐든 110%가 됐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싶어 안 하잖아요. 젊은 신혼부부 또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요? 다 아파트만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률이 거의 6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공급이 엄청 많죠. 그리고 그 단독주택도 뭐 그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 그런 단독주택은 또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그 열악한 단독주택 있잖아요. 뭐 주차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서울에서는 20년 이내 아파트들을 비율을 따지면 뭐 3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럼 C 아파트 잡으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아파트는 되고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 제가 강주권에서 하잖아요. 광주광역시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강주광역시는 지금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가격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5억대 되잖아요. 제가 그 강주광역시 저도 살아봤고 강주광역시 사람들 마인드가 뭐냐면 대부분 3억이에요. 3억. 아파트를 3억인데 지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5억이 됐잖아요. 이 5억에 대한 심리적인 그 저항감이 저는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뭐 지금 뭐 한다고 대기업에서 뭐 평당 뭐 1,900에 나오네, 얼마에 나오네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강주권에서는 그 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좀 강주광역시에는 그런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 물론 실거주 하실 사람은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 평당 1,900이 나왔던 강주도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또 5년, 7, 8년 흐르면 1,9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심적 저항성이 강주 광역시는 너무 큰 것 같아서 강주권의 새 아파트 지금 뭐 평당 뭐 1,900만 원 그 말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 지금 그 일몰제 뭐 해가지고 그런 신규 아파트 나오고 그 지금 공원 많이 기부채납 시 강주 광역시 기부채납 해서 그 가격을 그렇게 높이 막 책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강주 광역시 그런 아파트 분양 가격은 내가 꼭 봉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